셀트리온 현 시점 주가 상승을 견인할 최대 변수는 합병 이후 공매도는 달라지고 셀트리온 금요일 플러스 0.74% 상승, 제약은 플러스 2.91%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 전반의 반등과 더불어서 셀트리온과 제약의 반등도 연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셀트리온의 반등 강도는 약해 보이는 느낌입니다. 셀트리온 외국인들은 67억의 매도, 기관들도 15억의 매도를 보인 모습, 제약은 외국인들은 15억 매도, 기관은 65억의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입니다. 시장 전반적인 모습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주, 이에 따라서 시가총액 상위 1등, 2등 종목군들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이 연출이 된 것이죠. 어쨌든 시장은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다행스러운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셀트리온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변수는 무엇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과 관련된 기사 가운데서 이데일리에서 나온 매출 5조 넘볼 합병, 달아오르는 셀트리온 몸값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의미 있는 몇 가지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투자 포인트는 진펜트라를 필두로 해서 3년 내에 총 매출액이 5조에서 6조 원을 달성할 것이다. 그리고 합병에 따라서 공매도 리스크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2030년까지 신규 제품을 15개 정도 개발할 것을 목표로 제시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제시를 했고,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진펜트라,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삼각편대가 매출 5조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요 세 개 제품이 3년 내에 매출액 3조 5천억 달성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고요. 그 다음에 2030년까지 22개의 제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도 여전히 유망한 투자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렇게 결론을 먼저 내렸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동안 사업 부분이 두 개 회사로 쪼개지면서 헬스케어하고요. 주식시장에서 몸값을 너무 부풀린다는 이런 우려가 제기됐고, 이것 때문에 공매도의 빌미가 됐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물론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합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이 안정화되면은 공매도 관련 리스크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매도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 공매도 잔고 수량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작년 11월 6일이 최근 1년간에서는 가장 높은 피크죠. 356만 주대의 공매도 잔고였는데요. 이것이 공매도 금지 조치와 더불어서 급격하게 줄어들고, 특히 최근 들어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1월 12일 날 신주가 상장이 되면서 공매도 잔고가 더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현재 공매도는 136만 7천 주대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지난 11월 가장 많았던 수치에 비하면 61%나 감소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더 좁혀서 최근 상황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최근 1개월간 잔고 수량 추이를 살펴보면 합병 신주 상장 바로 전날인 11일 200만 주가 넘는 공매도 잔고였습니다. 작년 12월 19일부터 해서 공매도가 200만 주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쭉 나오다가 1월 11일 날 208만 주대였는데요. 바로 신주가 상장이 되면서 합병이 본격화된 1월 12일에는 143만 주대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는 것이죠. 약 60만 주가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1월 11일까지 셀트리온의 상장 주식 수에 비해서 공매도 잔고는 1.42%였습니다. 그 다음에 1월 12일이 되면서 주식 수가 2억 2천만 주대로 늘어납니다. 실제적으로 잔고 수량도 60만 주가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서 주식수 대비해서 비율로 보시면요, 0.65% 밖에 안 되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도 조금씩 잔고가 줄어드는 모습이죠. 그래서 1월 17일 현재는 136만 주대로 공매도 잔고가 있습니다. 현재 공매도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요, 크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 금지 기간 동안 앞으로 공매도가 계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냐, 얼만큼 줄어들 것이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공매도 잔고가 어떻게 환매수로 바뀌면서 줄어들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공매도의 안 좋은 영향들은 당분간은 없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에서는 다케다 정리와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나온 이야기니까요. 결론적으로 3년 전에 인수를 했다가 이번에 매각을 하면서 1412억의 매각 이익을 봤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핵심 제품인 2개 제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판권을 유지를 하면서 이 2개 부분은 아시아 태평양에서 독점 공급을 하겠다. 돈 되는 알짜배기 부분이죠. 당뇨병 치료제인 내시나 고혈압 치료제인 이달비,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쨌든 셀트리온 제약 쪽에는 좋은 것이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셀트리온은 최근 들어서 유럽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도 유럽에서 항암제 3종의 입찰 성과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왔고, 그 이전인 1월 12일에도 렘시마와 유플라이마에 대한 유럽에서의 입찰 수주 확대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작년보다 올해 들어서 유럽에서 더 잘 나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럽에서의 주력 제품들의 입찰은요, 기본적으로 계약이 2년 이상의 장기 공급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유럽에서의 실적, 이런 부분들도 24년 합병법인의 실적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펜트라만 너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유럽에서 기존의 제품들은 이미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를 하고, 또한 유럽에서의 직판 효과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회사 측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미국 시장과 더불어서 24년 올해는 유럽 시장도 성장이 크게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핵심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키움증권에서 나온 24년 전망치를 보시게 되면요, 매출액에서 가장 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렘시마는 미국과 유럽이 거의 비슷한 숫자가 나오는 것이고요. 항암제 쪽의 트록시마는 유럽 쪽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고, 호주만은 유럽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키움증권에서는 감가상각을 분기별로 400억이니까요. 1600억 감가상각을 해서 5370억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으니까 이것을 합치게 되면요, 69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25년이 더욱더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유럽에서의 단단한 기반, 안정적이고 견고한 성장은 24년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의 성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미국 시장에서의 진펜트라에 대한 매출액은 시장에서 보는 시각과 회사에서 보는 시각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핵심은 바로 진펜트라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전체적인 24년 실적에 대해서는 24년 1분기, 2분기까지는 매출 원가율이 어떻게 되느냐의 중요한 부분이고, 3분기, 4분기 가서 매출 원가율이 얼만큼 낮아질 것인가에 따라서 영업이익 구조는 달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1분기와 2분기의 매출액이 얼만큼 나올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매출액이 크게 나와버리면요, 기존 재고로 있는 제품들이 나가는 거니까 빨리 매출 원가율이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24년에는 특히 1분기, 2분기는요, 매출액이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자, 그렇다면은 아직까지는 1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요, 윤곽이 잘 안 잡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진펜트라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PBM 등재 여부가 되는 것이죠. 진펜트라가 2월 29일에 출시를 하기 때문에 출시하자마자 매출액이 들어온다. 그러기 위해서는 1월 2월에 PBM의 등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현 시점에서 셀트리온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핵심 변수는 진펜트라의 미국에서의 PBM 등재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플리시맙 쪽의 신약이기 때문에 미국의 PBM 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등급을 매기면서 등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의 작업들이, 이에 대한 소식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지금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나오면은 주가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회사 측에서도 2월 29일 출시 이후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현재 PBM 등재 작업에 열심히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기를 우리는 조금 더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이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이번 한 주를 봤을 때
외국인들은 133억의 매수 우위를 보인 모습입니다. 기관들도 50억의 매수 우위를 보인 상황. 지난 1월 2일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세가 나오면서 17만 6천원대까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림으로 봤을 때는 6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등락을 거듭하는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제약은 이번 주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번 주 기관 투자가들이 90억의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하루를 빼고는 매수 우위였죠. 그래서 90억의 매수 우위인데요. 외국인들은 71억의 매도, 기관들이 90억의 매수를 하면서 손을 조금 바꾸는 모습이죠. 제약도 셀트리온과 더불어서 여기서는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변수는 진펜트라가 미국에서 PBM 등재 소식 이런 것이 나오느냐, 언제 나오느냐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월봉상으로는 최근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음봉의 몸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월 말로 가서 반등세로 접어들면서 몸통이 작아지거나 십자 모양, 작은 음봉 이러한 상황으로 나와준다면 연속 3개월 상승 이후에 양호한 조정의 형태로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을 염두에 두시면서 1월달에 힘든 과정들은 인내를 하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